오늘 할 주제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많이 할 거예요. 일단 지금부터가 서형대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뭐 필드랑 벡터에 관한 얘기들은 사실 앞으로 다룰 대상에 대한 설계를 했다라면은 이제 실제로 서형대수라는 그 이론을 그 대상들을 직접 다루면서 무언가를 하게 될 거예요. 잠시만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약간 맛보기 정도 할 건데, 어, 오늘은 진짜 좀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좀 그 강의 계획서를 맞춰서 나갔다라면은 제가 준비하기에 좀 더 나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시간이 적당히 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약간 좀 이 책과는 맞지 않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 책에 대한 풀이를 한번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그 폴리노미얼 디멘션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은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게 그러니까 리니어한 오퍼레이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니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친구들을 리니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다루고 싶은데 오퍼레이터니까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통해 가도 이 리니어 성질이 유지되는 그러한 함수를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다음 함수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임을 보여라 하면은 이게 성립하는지를 보이시면 되고 다음 함수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아님을 보여라 하면은 이것 중에서 안 되는 성질,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게 되는 특정 엘리먼트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발레는 구체적으로 하고 그 증명하는 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은 미분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면요. 그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어떤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하냐면요. 초반에는 그냥 약간 그 힘으로 밀어붙인다라는 표현을 교수님들이 쓰시는데 그냥 억지로 막 풀게 하다가 한 중간고사 볼 때쯤에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라는 그 내용을 이용해서 그 미분 방정식을 거의 일반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순간이 와요. 그때 사실 그 이론적 배경이 전부 이 리니어 알제브라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지금은 못 다루고 아마 기말고사 때쯤에 아마 다룰 거예요.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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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관련된 내용이 사실 이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죠? 그 적분 가능한 두 함수를 더해도 적분 가능하고 그거는 각각을 적분한 거에 함으로 나타나시죠. 그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도 여전히 적분한 거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그냥 적분한 거에 스칼라를 뽑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저희가 칼큘러스 배울 때는 뭐 이런 표현이 약간 어색했지만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하나의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인데 오퍼레이터의 그 인풋 데이터가 펑션인 그런 오퍼레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 좀 더 그 수학적으로는 엄밀한 표현이 있긴 한데 네, 그 표현보다 그냥 간단한 표현을 써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얘가 안쪽에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오퍼레이터고 실제로 선형대수를 저 같은 경우에는 선형대수를 제일 많이 썼던 분야가 해석학 쪽하고 미분 방정식 쪽이었어요. 이쪽에서 서형대수 지식이 제일 많이 쓰였고
오히려 현대대수나 이런 수업에서는 거의 안 쓰였어요. 네. 그래서 생각 외로 현대대수랑 그 선형대수를 해석하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좀 있어요. 특히 선형대수 2 쪽은 아예 기말고사 때쯤 가면은 해석학 내용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선형대수 2를 들으실 의향이 있으면은 해석학 앞부분 간단한 거라도 좀 수업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제 매트리스 폼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일단 필요 없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혹시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일단 설명드리자면은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벡터 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죠. 그래서 똑같이 n by n 쓰면 되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이거 읽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n, m으로,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읽어요. 그래서 n, m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m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가 n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뭐 나중에 함수로 바라보는 방법도 똑같이 n에서 m으로 가는 함수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 뒤에서 앞으로 읽어라 라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되게 자유자재로 쓰셔야 될 부분이 바로 컬럼 벡터예요. 그 다음에 뭐 로우 벡터는 거의 쓰는 건 거의 못 받긴 한데 가끔가다 쓰긴 써요. 그래서 로우 벡터는 뭐 아시면 좋고, 이게 지금 제가 표현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빠져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로우 벡터는 그렇고, 주로 여러분은 컬럼 벡터를 보는데 뭐 컬럼 벡터는 그거죠. 어떤 매트리스가 있으면은 매트리스의 j 번째 컬럼,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쏙 빼온 거죠. 로우 벡터도 마찬가지로 i번째에 해당하는 그 벡터를 그냥 쏙 빼온 게 로우 벡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표현법을 좀 섞었어요. 이거를 컬럼 벡터에 한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보통 아무 말 없이 벡터라고 하면은 거의 컬럼 벡터로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 가다가 얘를 로우 벡터로 바라봐야 될 때는 로우 벡터라고 딱 그 명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면은 기본적으로는 컬럼 벡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수학적으로는 거의 뭐 같은 말이니까 뭐 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제 곱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그 내적하듯이 곱해서 첫 번째 성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i번째 성분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식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억지로 외우려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적어두고, 만약에 제가 i번째 성분을, 그러니까 이 결과는 그 벡터니까 이 벡터의 i번째 성분이 궁금하면은 i번째 이렇게, 저는 보통 이렇게 그려놓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i번째니까 인덱스가 첫 번째 게 i로 다 고정되고 뒤에 게 바뀌는구나 해가지고 이거를 그때그때 유도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우지 않고 저는 항상 그때그때 유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뭐 곱셈도 뭐 책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제가 어디 그려놨나는 모르겠는데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 결과는 매트리스가 되겠죠. 매트리스의 i행 j열 이 성분이 궁금하면은 i행 j열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게 잘 안 외워지시면은 그냥 그림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예제를 하나 보자면은 3.1.8에 있는 내용인데, 그 전부 다 리얼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 n차 폴리노미얼에서 en-1차 폴리노미얼로 보낸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봤대요. 근데 이 친구가 리니어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달래요. 일단 여러분들이 약간 직관이 있다라면 아마 아니라는 거는 바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아닌지 맞는지 체크를 못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맞다고 과장을 해놓고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 두 개,
해보시면은 이게 막히는 순간이 와요. 아, 여기서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막히는 순간이 오는데 그 막히는 순간이 왔다는 게 그 명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저는 p를 그냥 x라는 폴리노미얼 1차 함수 가져왔고 스칼라를 2로 했을 때 이 p의 경우에는 4x가 나오고요. 이 lp에 대해서는 2x가 나와요. 근데 이게 둘이 다르죠? 근데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이려면 같아야 되니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제가 계산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문제인데 네. 다음에 솔루션을 풀어봐라 하는 건데 이거는 그거 하시면 되죠. 그 가우스 엘리미네이터인가 그거로 하면 되는데 사실 뭐 저도 똑같이 해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등호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서 저는 이렇게 이게 그 물결 표시를 해요. t에다 표시해가지고 하나씩 없애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안 바꿀 거니까 놔두고 두 번째 줄은 그러면은 첫 번째 로우 벡터에 전부 5를 곱해서 두 번째 거기서 빼면 되죠. 그러면은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까요? 그 다음에 0, 이건 2배 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2,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8이니까 마이너스 6.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진행해주면은 이제 두 번째 것까지는 그냥 갖다 쓰죠. 마지막 거에서 0으로 만들어주면 2배를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제 이러면은 끝났죠. 그러면은 x3가 0이라는 거고 x3가 0이면은 x2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그럼 x1은 2배의 x2 플러스 4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2. 물론 제가 계산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은 틀렸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면 된다라는 건데 혹시 이 풀이 방식으로 푸는 게 왜 답이 되는지를 아직 이해 못 하신 분은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왜 답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다들 이제 아시고, 네, 엄밀한 증명법이라고 할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 배경은 뭐냐면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R3에서 R3로 가는 거로 할게요. 방금이 R3에서 R3는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X를 어떤 A를 타고 보내서 B로 보내는 그러한 X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인데 이게 AX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X1, A1, X2, A2, X3, A3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만약에 어떤 X가 존재해서 AX가 B가 됐다는 소리가 자 지금 이 A1, A2, A3는 지금 벡터예요. 벡터니까 얘네로 스팬을 하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겠죠. 이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B라는 원소가 A1과 A2와 A3라는 벡터로 만들어진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다라는 건데 이거랑 같은 말이 뭐 알파 A1 이렇게 쓸게요. 알파 1 A1 더하기 알파 2 뭐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스팬한 결과물은 안 바뀐다는 거 저번에 계속 얘기했었죠. 뭐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한쪽 첫 번째 뭐 벡터에 알파벳 한 다음에 두 번째 벡터에 더하고 나 그걸 또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 가도 이 스패나 스페이스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에 그냥 연장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인가 저번에 얘기할 때도 가우시안 엘리미터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스팬이거나 혹은 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칼라 배를 한 다음에 뭐 다른 그 성분과 뭐 더하거나 이런 거 해도 결과물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사실 가우시안 엘리미터의 핵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이거 자체가 증명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아시나요? 네. 잠시 제가 저번 주 거를 틀어볼게요. 아마 네, 이 내용에서 제가 이거를 뭐 스팬으로 바꿔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이 내용이 그 가우시안 엘리미터의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스팬으로 바꾸시면 돼요. 얘를.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이론적 변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과 선형대수를 듣다 보면은 이게 이론적으로 뭔가 딱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숫자를 주어졌을 때는 문제를 푸시는데 이거를 추상적으로 물어봤을 때 문제를 좀 접근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이렇게 약간 그 책에서 서술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놓치고 결과만 외우셨을 때 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제가 보통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거 정리해 주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과정 자체를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증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네, 이런 흐름들을 한번 쭉 여러분들 스스로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가우시안 엘리미터의 증명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좀 나중에 아마 3.67인가 8에서 아마 할 거예요. 네. 그 뭐 커널 레인지 얘기하면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데 그 전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되더라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한 번 더 연습해 볼 건데 보통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안 돼. 이것도 뭐 교수님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뭐냐 시험을 볼지 안 볼지도 몰라가지고 뭐 중간고사 남다는 건 확실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험에 뭐 가끔 5x5 행렬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필드를 보통 G3나 G5로 줘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노테이션은 대충 쓸게요. 네. 그래서 이 G3나 G5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숫자 감각을 키워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건 예제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G3라고 하는 거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얘를 푼다라고 하면 똑같이 쓰면 되겠죠. 2, 1, 2, 1, 0, 1, 1, 2, 0, 0, 1, 2 이렇게 써놓고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컬럼에 전부 2를 곱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이제 그러면은 숫자가 좀 깔끔해지네요. 1, 2, 1, 0, 그 다음에 0, 2, 0, 2. 지금 제가 뺐어요. 그 첫 번째 컬럼에서 두 번째 컬럼 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0, 0, 1,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나왔죠? x3가 1이고 x2도 1이고 그럼 x1은 0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솔루션은 이거겠죠. 근데 사실 이게 문제에서
원래 유니크한 솔루션을 갖는다를 보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얘기를 사실 이 A1, A2, A3란 친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걸 좀 빠뜨렸네요. 네. 여기서 전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x는 뭐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랑 a를 곱하면 a랑 e1을 곱하면 a1이 나오고요. a랑 e2를 곱하면 a2가 나오고 a랑 e3를 곱하면 a3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a1, a2, a3가 여기에서도 이제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즉 베이시스가 된다를 보이면은 솔루션이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이제 그 얘기만 서술해주면 되는데 이건 제가 아마 뒤에 그 준비한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얘기할 때 같이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았고 이게 유일하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내용을 다 배우고 나면은 이게 뭐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커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유일하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면 돼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저희는 솔루션 찾는 거에 좀 초점을 둘게요. 그다음에 3.1.13에서는 이제 그 A, B 곱한 거에 I J번째의 성분을 좀 일반화 시켜봐라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실제로 이거 이렇게 그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I J번째 성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행렬에서는 I번째 그 로우를, 두 번째 행렬 매트리스에서는 J번째 컬럼을 찾아서 각각을 곱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I1, I2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앞에 게 고정되어 있어요. 뒤에 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L1, 1J, 2J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두 번째 게 고정되어 있고 앞에 게 바뀌죠. 이거를 고려해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는데 저는 안 외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I J번째 성분을 구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이제 이거 응용해서 뭐 A, B, C에 뭐 I J번째 성분을 구하라 라고 해도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물어보진 않겠죠. 네, 그래서 뭐 할 수는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슬슬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갈 건데, 그래서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가장 재밌는 성질이 뭐냐면요. 리니어 오퍼레이터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두 오퍼레이터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이 친구도 여전히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의 따라가면은 그냥 나오는 거라서 한번 연습은 해보시는 걸 좋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합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여전히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니까 그러한 친구들을 다 모아둔 셋, 즉 X에서 U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셋들은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사실을 사실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희의 대상은 항상 벡터 스페이스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 자체도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도 또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반복 되겠죠. 그럼 다시 이러한 셋에서 또 다른 리니어 그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을 거고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도 다 모아두면 또 하나의 또 거대한 또 벡터 스페이스가 될 거고 이것을 반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관한 내용은 수학을 엄청 깊게 해도 사실 잘 안 다뤄요. 네, 학부에서는 안 다루고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에서 그나마 좀 들어볼 법한 내용이 뭐냐면은 듀얼 스페이스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제가 최근 이번 학기에 그 물리학과 전공 하나 듣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 듀얼 스페이스가 별게 아니라 X에서 그 X의 언더라인 필드로 가는 그러니까 필드 자체도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X에서 F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트의 셋을 X의 듀얼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X에 그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면은 이게 엄청나게 깔끔하게 표현이 가능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듀얼 스페이스라는 거 존재해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걸 뭐 듀얼 스페이스가 부른다는 거는 아마 뭐 제가 봤으니까 물리학과는 그 뭐더라 일반 역학인가 그거 할 때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수업은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듀얼 스페이스도 그냥 벡터 스페이스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그 만나게 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내용들은 뭐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뭐 합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요즘 리니어 오퍼레이터다.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이거는 항상 외우셔야 되고 이제 여러분도 혹시 그 어딨냐 네. 이거 혹시 그 배우셨나요? 이 표현법? 지금 진도를 어디 나갔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아직 안 배우셨나요?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오늘 3단원 맛보기만 하셨어요? 아 그러면 그 오늘 약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첫 번째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단원에서의 첫 번째 고비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저번에도 약간 그 설명 드렸었는데 이거 좀 새로 적어 볼게요. 그 이제 X에서 근데 얘가 어떤 베이시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U로 가요. 근데 얘도 베이시스가 있어요. 이거는 항상 존재하죠. 저희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전부 파이나이 디멘셔널을 가정할게요. 이때 모든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베이시스 엘리먼트의 그 성분들만 딱 대응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제가 얘를 x1부터 xn까지 쓸게요. 그 다음에 얘를 u1부터 um까지 쓸게요. 그럼 얘는 네, 아무튼 간에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lx라고 하는 함수값이 궁금했을 때 lx를 통째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항상 베이시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엘리먼트로 모든 엘리먼트를 유니크하게 표현 가능하죠. 그 얘를 이용해서 이게 리니어하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알파의 L, XI. 그런데 얘는 다시 U의 벡터죠. 그러니까 벡터를 집어넣으면 벡터가 대응되는 게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다시 얘도 벡터란 말이에요. U에. 그럼 얘도 다시 L, XI라는 것도 J가 1부터 M까지 갈 때 뭐 베타 I, J, U, J로 다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일단 뭐 이해는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을 일단 하나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냐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x가 실제로 어디 대응이 됐는지는 이 x를 통째로 볼 게 아니라 사실 베이시스 엘리먼트들만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본 다음에 뭐 이 알파 아이들은 저희가 찾을 수 있잖아요, 항상. 그럼 이 알파 아이들의 여기가 빠졌네요. 얘들은 이제 고정된 값들이고 그 고정된 벡터들이고 그 고정된 벡터들의 다시 스칼라를 적절히 곱해주면은 그 친구가 이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이거 제가 뒤에 정리를 해놔가지고 뒤에 거 잠깐 보고 올게요. 뒤에가 없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가 하나의 정리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x라고 한 친구가 n 디멘셔널이라고 해봐요. n 디멘셔널인데 이게 아마 그 챕터 2 마지막쯤 연습 문제에 있었을 거예요. fx랑 fn, 얘는 지금 필드를 n번 칼테이션 곱보를 한 거죠. 이 친구가 1대1 대응이 돼요. 근데 어떤 센스에서 1대1 대응이 되냐면요, 얘 베이시스가 있을 때 xi를 이 친구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하나하나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네, 이렇게 하면 그냥 그 1대1 대응이 돼요. 나중에 이걸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할 건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살짝 지울게요. U로 가는 맵을 찾았어요. 근데 얘는 M 디멘셔널이에요. 그러니까 F의 M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뭐 EJ라고 하는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UJ를 EJ로 대응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X에서 U로 가는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살펴보는 것보다 X에서 FN으로 보내고 U에서 FM으로 보낸 다음에, 그럼 이제 FN에서 FM으로 가는 건 항상 어떤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 가능하죠. FN에서 FM으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항상 매트릭스를 뭔가에 곱하는 거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X에서 U로 가는 거를 보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X에서 F로 보내고 U에서 F로 보냈을 때 여기에서 열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 보는 거는 사실 이 매트리스를 연구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럼 제가 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게 책에는 이게 EX, EY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EX라는 게 XI를 집어넣으면은 EI가 나오고요. EU라고 하는 거는 YJ를 집어넣으면은 EJ가 나오는 이런 함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L이라고 하는 함수를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렇게 합성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뭐냐면요, 여기서의 원소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원소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낸 다음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인버스가 돼야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L이라고 하는 거를 매트릭스의 곱으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네. 그 이제 그 표현을 보면은 지금 x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벡터들은, 모든 벡터들은 fn의 벡터에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벡터를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스칼라만 성분으로서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애를 U에서도 할 수 있겠죠. U에서도 제가 여기 좀 바꿀게요, 인덱스를. U에서도 어차피 베이시스는 어차피 이 제이드로 대응될 거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대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로서 바라보는 게 사실 이게 3.2인가 3.3의 핵심이에요.
어, 일단 오늘 3단원을 맛보기를 한 게, 잠깐만, 제가 책을 펼쳐볼게요. 잠깐만요. 생각보다 진도가 좀 많이 안 나갔네요. 네. 어, 그러면은, 일단 이거부터 하죠. FN에서 FM으로 가는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 먼저 조금 살펴볼게요. 제가 만약에 어떤 L이 있는데, 이 L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해볼게요. 저의 첫 번째 목적은 이 L을 대표하는 n by n 매트리스를 찾는 건데, 이게 어떤 걸 만족하냐면요. LX가 AX 꼴로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A를 찾아볼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원리가 뭐냐면요. 베이시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이시스는 E1부터 EN까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베이시스는 E1부터 EM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노테이션을 섞어 쓰는데, 이거 어차피 한쪽은 정의역 계산만 보고 한쪽은 공역 계산만 보기 때문에 이건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L21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은, 이 I 일반화 해볼게요. 제가 이제 L에다 이 I를 집어넣으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 원소죠. 네, 여기에 원소는 항상 이 친구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컨비네이션들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I1, E1, AIM, EM이라고 써볼게요. 네, 틀렸죠. 네. 이러한 AIJ들은 제가 항상 찾을 수 있죠. 왜냐면은 베이시스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잘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매트릭스를 A11, A21, AM1, A1N, AMN 이런 식의 매트리스를 만든 다음에 한번 여기다가 이 i를 곱해 볼게요. 곱한다는 소리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0, 0, 1, 0. 근데 이게 i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러한 친구들을 모아둔 거죠. 얘를 곱한다는 소리는 이렇게 곱한 게 첫 번째 성분이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 죽고 살아남는 게 여기만 살아남아요. i번째 컬럼만 살아남죠. 다시 얘랑 얘 곱할 거고요. 얘랑 얘를 곱할 거예요. 쭉 가다가 얘랑 얘를 곱하고 다시 얘랑 얘를 곱해서 걔들 다 더할 거예요. 그럼 살아남은 게 여기만 살아남았죠. 즉 이 i를 곱하면은 AI1, AI2, AI 이게 N 뭔가 좀 틀렸죠. 이게 아니라 A1i, A2i,
AMI 이렇게 살아남겠네요. 그 얘가 사실 그냥 i번째 컬럼 벡터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L, E, I를 보냈을 때 A, E, A, I의 컬럼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모든 여기가 n까지 갈 때 이렇게 쓰면은 이 친구는 fn의 원소죠. 근데 지금 리니어하다는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거죠. 근데 이거는 매트릭스 폼으로 보면은 사실 A에다가 알파 1, 알파 n을 곱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x였죠. 그러니까 쟤는 얘가 이거를 x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AX죠. 그럼 저희는 이런 매트리스를 찾은 거예요. 즉 LX는 항상 AX가 될 거고 얘는 매트릭스고요. 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생긴 경우, 즉 그 필드의 n번 곱한 거 형태, 필드의 n번 곱한 거 형태, 이러한 형태로 가는 이 사이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항상 어떠한 매트리스 폼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은 한번 연습 문제 풀 만한 게 네, 한번 그냥 간단한 연습 문제 몇 개만 한번 만들어서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부터는 그냥 편하게 R2에서 R2로 가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준비한 게 있으니까 준비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일단 이거 문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건 지금 원래 어떤 형태의 문제였냐면요. 어, R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R2에서 R2로 보내는 그 오퍼레이터인데, 원점을 기준으로 얘를 세타만큼 돌리는 그러한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R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R2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때 뭐 이러한 벡터가 있으면은 얘를 X라고 불렀을 때 이 친구를 뭐 세타만큼 돌린 이 벡터를 Rx자 X다라고 부르자고 했어요. 그때 이 R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먼저 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혹시 이렇게 회전 변환하는 게 리니어 오퍼레이터인
거를 잘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이걸? 이게 내용이 빠졌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이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네. 다들 아시는 내용인가요? 이렇게 회전 변화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인 거. 아, 처음 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어, 네, 한번 가보죠.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증명을 기억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그림은 1사분면에만 그리는데 사실 이거는 어느 사분면이 있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일단 축을 다 지울게요. 귀찮으니까. 이 친구를 편의상 A 벡터라고 할게요. A 벡터인데 끝점이 x, y예요. 근데 이거를 세타만큼 회전시킨다는 소리는 일단 크기는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안 변하고 방향만 세타만큼 돌리는 거예요. 그때 얘를 뭐 ST라고 할까요? 그럼 저는 R, X, Y가 ST가 되게 하는 그러한 ST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ST를 X, Y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크기가 안 변하죠. 근데 벡터를 두 개 더한다는 소리는 얘를 평행사변을 그려서 만드는 이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죠. 근데 얘를 다 세타만큼 돌렸다고 해볼게요. 얘를 좀 크게 돌릴게요. 이렇게 돌렸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평행사변을 그리죠. 그다음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얘도 세타만큼 돌린 거다라는 거를 이게 합동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이게 전부 뭐 네 그 삼각형을 찾아가지고 사실 얘랑 뭐 얘가 합동이고 그다음에 얘랑 합동인데 이렇게가 뭐 세타만큼 커졌고 이게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죠. 이거랑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얘랑 얘죠. 그때 이렇게도 세타고요. 이렇게도 세타예요. 근데 이거랑 이거 같고 얘랑 얘가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세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크기는 당연히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크기가 그대로고 이게 그대로고. 그럼 이제 회전 변화한 거에서 두 벡터를 더한 거는 얘를 좀 수식으로 써보면은 R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사실은 R A 벡터 더하기 R B 벡터다 라는 거는 이제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이거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예요. 이 3.2.2의 첫 번째 문제가 이거를 뭐 직접 계산하지 말고 그림으로서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더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A 벡터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R A 벡터 뭐 이거는 R이 1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R이 1보다 작으면 작아지는 거겠죠. 전 큰 것만 보여볼게요. 그 상태에서 뭐 세타만큼 돌려봤자 이거 길이나 이거 길이는 변함이 없죠.
근데 이것도 세타만큼 돌아간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R, R, A 벡터고요. 근데 걔를 이 벡터를 R배한 거로 볼 수 있죠. 그 말이 R, R, A 벡터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벡터의 합이 분리가 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밖으로 나오니까 R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다 라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자세히 그려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식을 찾아볼 건데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요. 어, 네, 확대가 되네요. 그냥 화살표는 다 지울게요. 그 x, y고 s, t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사이각이 세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얘를 보이는 방법이 어 일단 결과만 적어볼게요. 제가 결과는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S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매트릭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x, y를 곱한 게 st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다면은 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결과를 보면 x 코사인 세타랑 y 사인 세타가 돼야 되니까 네, 기억이 났네요. 네. 이게 y축이 필요하네요. 어, 어, 잠시만요. 일단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므로 좀 약간 억지로 맞춰볼게요, 꼴을. 제가 얘를 그 구면 자포기를 가져올게요. 지금 원래 하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만큼은 제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로 쓸 수 있죠. 근데 얘는 어차피 길이는 똑같으니까 r 코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 r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로 쓸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은 s라고 하는 거는 r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세타고요.
t라고 하는 거는 아래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빼기 이게 반대였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더하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은 r 코사인 알파가 x죠. 그 다음에 r 사인 알파가 y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곱하면 이게 나오죠 지금. 그 다음에 r 사인 알파가 y고요. r 코사인 알파가 x예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한 거랑 결과 일치하죠.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회전 변환의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제 기억에 맞으면 이거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 부분을 궁금하신다면은 일단 저한테 한번 다시 물어봐 주세요. 네. 아니면 사실 이건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그 회전 변환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글을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 설명보다. 네, 저 이거를 한 좀 오래돼가지고 네, 과정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이 공식을 모르시면 못 풀겠죠. 네. 근데 이거를 요즘에 이과도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거를 그냥 x, y로 해서 바로 구하려고 했었는데 그 방법이 기억이 안 났어요. 네. 그냥 그런 이유예요. 저 지금 이거 구할 때 리니어 성질을 안 써가지고 상관없기 때문에. 네. 네.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이게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그 리니어 알제브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혹여라도 그러니까 리니어 성질을 안 쓰고 단순한 어떤 그 수학적인 내용을 푸는데 이게 구면 자포계를 쓰면 좀 더 편할 때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 연습 문제 중에서는. 그럴 때 그냥 쓰세요. 네. 그냥 써놓고 결과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자. 뭐 문제 없죠. 얘를 s라고 하고 얘를 t라고 하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전개를 해나가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좀 아쉽긴 하죠. 이걸 안 쓰고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매트리스 폼으로 쓸 수 있었죠. 사실 이게 여기서 가져가셔야 될 첫 그거예요. 내용이에요.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걔를 매트리스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트리스로 대응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천천히 한번 또 해보죠. 네. 그러면 얘를 일단 이거 연습 먼저 좀 더 해보고 뒤에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네. 3.2.1인데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하나 뭐 보여드리고 싶겠다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대부분 내용들이 이거예요. 어떠한 리니어 프로블럼이 있을 때 그 리니어 프로블럼에 솔루션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있으면 하나이겠느냐 무한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개겠느냐 이런 것들만 물어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리니어 알제브라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3.2.1을 보면은 A라고 하는 게 n by n 매트릭스인데 각각의 컴포넌트가 리얼 넘버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n이 더 크대요. 이때 ax equal 0를 만족하는 논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항상 존재함을 보이래요. 이때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함은 얘를 뜻해요. 왜냐면 0 대입하면 0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네모를 뚫어놨어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매트릭스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응이 되죠. 그러면은 n by n이란 소리는 fm이 하나 있고 fn이 있고 이 둘 사이에 관계가 a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a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를 대표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한번 적어 주실래요? 그러니까 정답 둘 중 하나죠. m, n이거나 n, m이거나 1번인지 2번인지 여러분들 한번 그 저희 채팅창으로 한번 적어 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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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번에 제가 마지막에 막 싹 정리해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딱 까먹어도 이것만큼은 꼭 아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리해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오고 그 다음에 뭐 더 커지고 근데 이 순간을 기점으로 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친구들이다가 갑자기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는 순간이 온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의 정리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V가 n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일 때 아무거나 디멘션보다 큰 벡터를 m개 가져오면요. 무조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기억이 나실까요? 벡터 스페이스가 n 디멘셔널인데 그 자신의 디멘션보다 더 많은 벡터를 가져오면 항상 리니얼리 디펜던트 해지죠. 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얘를 풀 수 있는데 아마 아직도 그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모든 fn에 x라고 하는 친구들은 항상 1부터 n까지 알파 i, e i 그러니까 여긴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있으니까 제가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가져온 거예요.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a라는 건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a는 리니어해요.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a에 시그마 알파 i 이 i를 하는 거는 그냥 시그마 알파 i 이 i를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아까도 봤다시피 i 번째 컬럼 벡터들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ai들은 fm의 벡터죠. 그 말은 뭐냐면은 ax는 여기에 스페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n이 더 크다고 했죠. 근데 m은 여기에 디멘션이에요. 그 디멘션보다 더 많은 벡터를 가져왔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죠. 그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어떤 알파 i들 존재해서 근데 not all zero 이런 not all zero가 되는 애들 존재해서 이걸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소리는 이 친구가 원래 x인데 이 x가 제로가 아니란 소리죠. 그러면은 제로가 아닌 솔루션을 하나 찾은 거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디멘션이 그 정의역의 디멘션이 더 크면은 이러한 친구는 항상 논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갖는다. 이 과정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과의 서형대수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무언가 존재성을 보여라. 그러니까 수학관 항상 그런 걸 물어봐요. 존재하는지를 물어보고 유일한지를 물어보고 유일하지 않다면은 그 친구들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는지를 계속 물어봐요. 그걸 물어보는데 막 구체적인 숫자들을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만 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제 이 1번 문제가 아마 과자의 문제 있을 텐데 한번 그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다시 까먹었을까봐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할 내용이라서 그래요.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 있으면 항상 어떠한 매트릭스에 대응을 시킬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좀 이따 뒤에 볼 거라서 지금 모르셔도 돼요. 지금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응이 되는 어떤 매트리스가 있더라 라는 거를 지금 계속 기억을 한 상태에서 살짝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3.2.9 문제고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친구의 얘기인데 이 컨볼루션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저희 이제 수학과 미적분학 수업 때 2학기 때 그 히트 이퀘이션이라고 그 당시 교수님이 지금도 계신데 그 당시 교수님이 그거거든요. 그 금융수학 쪽 교수님이세요. 아마 이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참고로 좀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무튼 그분이 계신데 이 그 히트 이퀘이션이라는 게 그 경제학과에서 블랙쇼즈 방정식이라는 거를 풀 때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관련이 돼가지고 그냥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게 좀 문제기였긴 했는데 이제 그거 할 때 제너럴 솔루션 찾을 때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에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대상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서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콘볼루션 말 그대로 합치는 거죠, 무언가들을.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콘볼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뭐 책에서는 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걸로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먼저 x라고 하는 친구를 아래 n의 벡터로 하는데 인덱스를 편의상 제로부터 갖자라고 했어요. 이거 상관없죠. 뭐 제로부터 가져오나 1부터 가져오나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로부터 가져오고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재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인덱스의 합이 제가 좀 잘못 적었는데 인덱스의 합이 항상 n이 되도록 스몰 m을 0부터 n-1까지 바꿔가면서 다 곱한 거를 더하자라고 하는 게 컨볼루션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n번째에서만, 그러니까 n번째 성분은 그렇게 갖자라고 하는 건데 잠깐만요. 이게 스몰 n이 맞네요. 네.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음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음수가 될 때는 마이너스 1을 그냥 n-,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0번째, 1번째, 2번째 이게 n-1번째면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거꾸로 간다고 치면은 n-1, n-2 쭉 가서 0번째고 마이너스 1번째를 얘로 보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번째, 마이너스 3번째 이런 식으로 보자라고 하는 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정의한 친구에서 저희가 y를 픽스 시킬 거예요. y를 픽스 시킨 상태에서 x를 x 컨볼루션 y로 보내는 어떠한 맵을 생각할 건데 이 맵이 리니어해요. 그러니까 리니어하니까 매트리스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리니어한 거를 보이고 매트리스를 찾아보아라 라고 하는 게 이 3.2.9의 내용이에요. 일단 문제는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리니어함을 보이려면 이 두 가지를 보여야 되죠. 그러면 이제 정의대로 가는 거예요.
얘는 좀 지워보고요. LX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는 여기에서 L 알파 X에 저희는 n번째 항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 컴포넌트 와이즈로 리니어 하면은 전체가 리니어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의대로 가보면 n부터 n-1까지 알파 x의 m에 y의 n-m을 곱해라라고 하는 게 이게 컨볼루션의 정의였어요. 이게 컨볼루션의 정의죠. 그런데 뭐 시그마에서 스칼라 곱하는 거는 다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알파의 시그마 xm y의 n-m이 되고 이 친구의 정의가 알파의 l x가 되겠죠. 그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근데 정확히는 이거의 n번째 성분이죠. 네. 지금 이 n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픽스되어 있고 m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럼 비슷한 원리로 이 친구의 n번째 성분을 구해보면은 이건데 뭐 시그마 성분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L, X, L, Z임을 보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L은 리니어해요. 자, 그럼 리니어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 매트릭스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항상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놀고 있는 벡터 스페이스는 이런 친구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의 칼테시안 폼이기 때문에 항상 스탠다드 베이스가 존재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 제로부터 이 n-1로 할게요. 그럼 L에 2의 K번째 성분에 n번째 성분, 그러니까 K번째 벡터의 n번째 성분을 구하고 싶어요. 그건 정의대로 써보면은 시그마 m이 제로부터 n-1까지 2에 이게 K번째 벡터의 n번째에서 y의 n-n번째 성분인 거죠. 그런데 이 친구를 살펴보세요. 이에 K번째 이거에 n번째 성분이라고 하면은 0 아니면 1인데 K랑 M이 같으면 0이 1이고요. 다르면 0이에요. 그럼 얘는 사실 M이 K일 때만 살아남죠. 그래서 n-K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L에 대응되는 그 매트릭스를 A라고 쓰기로 했죠. 근데 그거에 K번째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네요. Y K, Y K 플러스 1 이렇게 쭉 가서 Y 그럼 여기가 M K 이렇게 생겼겠네요. 네. 그 얘를 이제 다시 긁어 모아서 A라는 매트릭스로 바꿔보면은 Y-1, 뭐 Y, 제로 쭉 가서 Y, n-1 Y, -2, Y-1 쭉 가서 Y, n-2
이런 식으로 쭉 가지겠죠. 그래서 어떠한 매트리스를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트리스 찾는 거는 그냥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다 대입을 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잠시 벡터 스페이스를 잊으세요. 지금 하는 내용은 펑션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수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다루는 애는 반드시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반드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함수가 뭐 인젝티브, 서젝티브, 바이젝티브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f가 인젝티브라고 불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함수값이 같으면은 그 자체로 x 값이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를 이제 인젝티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보통 원투원이라고 불러요. 원투원. 이게 1-1이 아니라 원투원이에요.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친구가 서젝티브라고 불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니까 원래 y에는 대응이 안 되는 친구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경우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y에 대해서 어떤 x가 존재해서 대응이 된다. 그래서 얘를 onto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해석학 쪽에서는 원투원, 온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동시에 만족하면 바이젝티브라고 불러요. 이때 아주 중요한 소리 나오죠. f가 바이젝티브면은 인버스 펑션이 존재해요. 네. 이런 함수가 존재하죠. 제가 이제 과외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만 있으면은 이러면 그 역함수 존재하겠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사실 원래 이 조건을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뭐 원투원이다, 온투다는 집합에 의존하죠. 집합이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항상 이거를 뭐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인젝티브가 보장이 되면요, y를 줄여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젝티브인데 서젝티브가 안 되면은 그럼 대응 안 되는 y를 다 빼버려요. 그러면은 x에서 그 친구로 가는, 보통 fx라고 쓰는데 이 친구로 가는 그 맵은 바이젝티브겠죠. 그러면 그 친구는 인버스가 존재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예를 들어 또 서젝티브면은 인젝티브란 보장이 없죠. 그 억지로 인젝티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y에서 조그마한 셋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셋에서 원투원이 되게 하는, 네, 이런 걸 찾는 거는 이제 또 그 해석학 쪽에서 뭐 인버스 펑션 티오리엄 이런 걸 막 배우는데, 아무튼간에 이 인젝티브랑 서젝티브는 수학의 모든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성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인젝티브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은 이걸 만족하면 보이면 되겠죠? 서젝티브임을 보여라 하면은 얘가 만족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젝티브임을 보여라 하면은 이 둘 다를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의를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왜 배우냐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바이젝티브인 그건 방금은 정의를 본 거고, 동치 조건이 뭐냐면요. 어떤 g라는 함수가 존재해서 합성해봤더니 이렇게 합성하면 y를 y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x를 x로 보낸다. 그러면 이 조건만 따져도 f라는 함수가 인젝티브, 서젝티브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이젝티브죠. 네, 그래서 그때 이런 g를 인버스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 f를 그러면 뒤집혔으니까 인버터블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의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살펴보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뭐 동치 조건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뭐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럼 다시 이제 그 뺐던 벡터 스페이스를 다시 가져올게요. 자,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함수는 항상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면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뭐 인젝티브이고 서젝티브인 건 좀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바이젝티브인 경우에 엄청 특별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L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인버터블, 즉
여기 있군요. 네. 이 친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은 L하고 L 인버스를 합성시키면은 얘는 U에서 U로 가는 함수고, 근데 U를 U로 보내고 L 인버스와 L 합성시키면 얘는 X에서 X로 가는 거죠. 그러면 X를 X로 보내는 이러한 걸 만족하는 인버스가 존재하는데,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원래 그 토폴로지컬한 센스에서 컨티뉴스 배 연속 함수는 그게 그 역함수를 가져도 역함수가 연속이라는 보장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역함수도 연속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걔는 이제 실수에 엄청 스탠다드한 그 토폴로지 줬을 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데서 이 공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역함수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연속함수라고 해서 역함수가 연속함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수학적인 함수들은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대수 구조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수 구조에서는 원래 함수가 대수적인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면요, 역함수도 그 성질을 만족해요. 즉 뭐냐면은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를 촉수를 시킬게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역함수를 가지면요, 그 역함수 자체도 리니어하게 돼요.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뭐 한번 그거 해보죠. L이 인버터블이라는 거 가정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L 인버스가 존재하죠. 근데 얘는 L 인버스에 U를 하면은 U가 되고요. L 인버스에 L을 하면 X를 하면은 X가 돼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L이 리니어하다는 거 보이기 위해서 먼저 스칼라를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체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를 쓰면 돼요. 양변에 L을 곱해줘요. 그러면은 L 인버스 알파 U죠. 근데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U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써볼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란 소리는 얘가 얘란 소리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거예요. 그런데 L이라고 하는 거는 인젝티브죠. 그러니까 인젝티브라고 하는 말은 잠시만요. 지금 어디서 뭔가 살짝 꼬였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가야 되네요. 그 다음에 L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얘를 제가 안으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얘랑 얘가 같잖아요. 근데 L이 인젝티브예요. 왜냐면 인버터블 하다 소리는 동의어가 바이젝티브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젝티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L 인버스 알파 U가 알파의 L 인버스 U라고 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원하는 결과죠. 이런 식으로 이걸 덧셈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은 L 인버스도 여전히 리니어 함수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바이젝티브인 거랑, 그러니까 인버터,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랑, 그게 어떠한 수학적인 그 오브젝트의 성질을 유지하는 거랑 별개였어요. 근데 리니어 알제브라에서는 그게 일치해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게 좀 어떤 대수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거라서 특별한 이름을 붙여줘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아이소몰피즘이라는 거를 붙여줍니다. 네. 이때 이 아이소라는 게 뭔가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화학 쪽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화학에서 보면은 그
뭐 두 분자가 뭐 그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분자 시기에 일치하면 뭐 아이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좀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아이소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거의 둘을 같게 볼 수 있다. 근데 약간 다르더라. 약간 다른 게 스페이스가 다르죠. 그래서 스페이스가 다르지만 그래도 둘이 좀 같은 행동을 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아이소고요. 몰피즘은 이제 매핑의 다른 말이에요. 매핑. 그러니까 펑션의 다른 말이에요. 펑션의 동의어가 맵이고요. 맵의 동의어가 몰피즘이에요. 물론 수학에서는 몰피즘은 좀 더 상위 개념을 많이 쓰는데 뭐 어쨌든 저희는 그런 거까지 알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버스를 가지는 경우에, 즉 인버터블한 경우에 이 L을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함수에 대한 얘기죠. 그 함수 말고 스페이스 간의 관계를 서술해 줘야 돼요. 그때 그거를 x가 u의 아이소모픽하다라고 불러요. 어, 네,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네. 사실 뭐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지금은 진도를 안 나간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사실 수학과 과목의 특징인데 그 어떤 거든 간에 하나를 배우고 나서 다른 걸 배우기 시작하면은 약간 좀 내용이 그 비슷한 부분이 막 생겨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게 아니라서 조금 덜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막 처음 보는 개념 나왔을 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처음 봐요. 근데 이제 비슷한 구석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이거 제가 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x랑 y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가 디멘션이 같으면은 이 두 공간은 이걸 표시가 이게 아이소모픽하다는 표시예요. 뭐 토폴로지에선 얘를 호메오모픽하다고 부르고요. 뭐 다양해요. 어쨌든 그 두 대상의 구조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그거죠. 벡터의 합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구조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x랑 y가 디멘션이 같다는 정보만 있어도 이 둘은 항상 아이소모픽하다는 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함수를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니까 아이소모피즘을 하나 찾아야 돼요. 이거를 증명하려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함수를 찾는 과정이에요. 이게.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걸 다시 갖고 오면요. 벡터 스페이스 간의 함수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근데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항상 베이시스 엘리먼트만 대응을 시켜주면은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 나머지 따라오는 근거가 이거였죠. 모든 엘리먼트는 항상 베이시스로 유니크하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전 이렇게 할 거예요. 먼저 x에도 어떤 베이시스가 있을 거고요. y에도 베이시스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x1을 y1에 그냥 대응시켜 버릴 거예요. x2는 y2로, x3는 y3로, xn은 yn으로 그냥 대응시킬 거예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함수로서 이제 이거를 전체 x라는 스페이스를 확장을 시킬 건데 어떻게 시킬 거냐면요. x라는 집합의 엑스터널 벡터 스페이스의 모든 원소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거의 정의를 이렇게 하자라고 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well-defined 따져줘야 돼요. 원래는 well-defined 따져줘야 되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well-defined이라고 하는 건 함수의 정의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함수 값이 같으면은 x 값이 같으면은 fx랑 fy가 같아야 되는 일반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모든 x에 대해서 exist y가 해서 fx가 y가 되는, 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이거겠죠. 화살표가 전부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곳에서 두 개 나가면 안 돼요. 예,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한 거를 이제 well-defined 조건이다 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니어가 돼요. 그건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그럼 얘가
인버터블 하다는 것만 보이면 돼요. 즉 인젝티브 하다는 것과 서젝티브 하다는 것만 보이면 되겠죠. 이제 그거 이용할 때 베이시스의 성질을 쓰면 돼요. 일단 한번 해보죠. 되게 간단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만약에 제가 알파 i xi가 베타 i xi 이게 같다라고 해볼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그게 독립적이에요. 독립적. 그러니까 제가 1번 조건 얘기할 때 했던 거에서는 모든 x에 대한 말을 안 했어요. x랑 y가 같다면이라고 했죠. 논리 구조상. 지금 이 리니어에 대한 얘기인가요? 1번이 되면 2번이 되는 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다른 얘기예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1번 조건 되면 이거 자동으로 되는 건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그거 약간 그 논리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L이 리니어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게 맞아요. L이 리니어하면 얘는 따라오는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한 거예요. L이라고 한 함수를 베이시스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나머지 원소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러면 리니어한 거를 따져줘야겠죠. 왜냐면은 제가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라서. 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거일 때 이게 인젝티브인 거 보이고 싶어요. 근데 얘의 정의는 제가 이렇게 했죠. 스칼라는 그대로 가져오는데 베이시스만 y로 바꿔놓고, 스칼라는 그대로 가져오는데 베이시스만 그대로 갖고 오고. 근데 이게 둘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베이시스라는 건 항상 모든 원소를 유일하게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알파 i랑 베타 i는 같아요. 이 말이 제가 얘를 x1, x2라고 할게요. 얘를 x1, 얘를 x2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젝티브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젝티브 조건을 따져줘야겠죠. 서젝티브는 제가 얘를 y라고 쓸게요. y를 y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y는 이러한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거네요. yi는 lxi네요. 근데 이거는 리니어 하니까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얘가 lx겠죠. 따라서 서젝티브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를 베이시스로 대응시켜 버리면 각각을, 그 경우에는 항상 항상 아니에요. 디멘션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아이소모피즘이 돼요. 자, 그럼 이거 왜 했냐면요. 아까 그렸던 그림이죠. 앞으로 모든 n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는 여기에서 베이시스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fn으로 대응을 시켜버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m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요, 얘 베이시스를 가져와가지고 fm으로 대응시킬 거예요. 그러면 지금 ex랑 ey를 제가 이렇게 데피니션을 이렇게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얘네들은 아이소모피즘이죠. 왜냐면 베이시스를 베이시스로 보내는 거니까 그냥 아이소모피즘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해요. 왔다 갔다 가능해요. 그럼 이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저희는 앞으로 x에서 y로 보내는 이 관계를 볼 건데, 이렇게 안 가고 돌아서 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돌아서 가냐? 여기에서의 성질을 조사하는 거랑 여기에서 성질을 조사하는 게 구조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서형 대수라는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성질은 매트릭스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필드에서 필드로 보내는, 그러니까 필드 이거에서 이걸로 보내는 모든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매트릭스로 대표할 수 있었어요. 앞에서 살펴봤죠. 그러면은 저희는 앞으로
매트릭스만 분석을 해버리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뿐만 아니라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는 관계들도 전부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형 대세에서 매트릭스를 다루는 거예요. 이유가.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네, 혹시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되신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뭐냐면은 x의 원소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x의 원소를 여기의 원소로 취급할 거예요. x를 fn의 원소로, 이거 벡터라고 할게요. 벡터로 취급할 거예요. 근데 취급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가면 안 되죠. 약간의 포장지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포장지를 바꾸는 노테이션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 다 이게 지금 정의예요. x를 fn의 원소로 보고 싶은데 이때 이거는 그 베이시스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베이시스라는 표현 여기 써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시스에 의존한다는 표시고요. 그 얘 정의는 뭐냐면은 그냥 이러 함수를 타고 간 그 이미지 그를 정의한 거예요. 다시 x의 원소를 여기의 원소 취급하는 게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u의 원소도 여기의 원소 취급하고 싶으면은 브라켓을 쓴 다음에 베이시스 정보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노테이션은 뭐 자주 보실 거니까 뭐 그 나중에 수업 들으실 때 다시 한번 그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L에 대응되는 건 매트릭스잖아요. 그럼 이 매트릭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보면은 일단 표기법은 이렇게 해요.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 L은 얘랑 얘 두 개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달라지면 오퍼레이터는 그대로지만 그거에 대응되는 매트리스 구조는 바뀌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건데 그냥 이렇게 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은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이거 자체는 이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자. 그러면은 매트릭스에 벡터를 곱하면은 이 결과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얘는 이거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보내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내는 거는 사실 얘를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자면은 얘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일로 보낸 거죠. 이거나 x를 이렇게 보내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올리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노테이션은 여러분들 이제 진도 나가시고 나서 한번 구체적인 예시로 저걸 적어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일단 방법을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x의 베이시스 하나 가져왔고요. u의 베이시스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 xi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이건 아까 정의였죠. 이거 여기가 다 이렇게 붙어요. 얘는 exi죠. 근데 저희는 베이시스 엘리먼트는 베이시스 엘리먼트로 보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ei예요. 근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n을 붙일 거예요. 얘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다 붙여준 거예요. 그 n제곱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얘는 정의대로 따라가 보면은 UJ고요. 이 J인데 디멘션이 M이니까 M을 적어줄게요. 그러면은 E1M부터 EM, M까지는 FM의 스탠다드 베이시스겠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정의대로 따라가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느냐. 근데 어쨌든 간 얘는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는 항상 얘가 이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컬럼으로 쪼갤 수 있죠. 컬럼 벡터들로. 근데 이 컬럼 벡터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A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곱한 거로 생겼어요. 근데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xi의 카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네요. 근데 이 말은 LXI를 U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 친구의 원소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다 나왔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L을 X랑 U로 표현한 매트릭스는 X1을 U로 마지막에 XN을 U로 다시 표현해준 거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뭔 말인지 아마 전혀 모를 거예요. 되게 추상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 2x2로 하고, 오늘은 이게 준비된 게 좀 더 있긴 한데 이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이거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까지만 딱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 주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쑥 정리하면서 올게요. 네, 그래서 얘 한번 연습해 보는데, 자,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L은 R2에서 R2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고요. 어떤 A라는 매트리스를 이렇게 줬어요. 그 상태에서 LX를 AX로 정의를 하자고 했어요. 그럼 이제 리니어 하죠. 왜냐면 매트리스의 곱은 항상 리니어 하니까. 그 다음에 스탠다드 베이시스 하나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하지 않는 또 다른 베이시스를 가져왔어요. 이거 베이시스인 거는 보이시려나요? 이게 베이시스가 된다는 거는 이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런 스페이스에서 보는 방법은 컴포넌트가 갖고 다르면은 베이시스가 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저렇게 보셔도 되고 아무튼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한번 L이라고 하는 거를 얘도 어쨌든 간에 R2를 R2로 보내는 건데 R2도 여전히 R2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약간 X처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U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관계식을 봤을 때 얘에서는 L이죠. 그러니까 얘에서는 지금 베이시스를 두다 스탠다드로 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매트리스, 지금 이거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측면에서 본 거랑 매트리스 폼으로 본 거랑 비교했을 때 사실 이 친구가 스탠다드한 걸 가져왔을 때는 그게 A가 똑같다
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베이시스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일단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 푸는지만 살펴보세요. 이게 푸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내용적으로는 사실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만 보시면 되는데, 자,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베이시스를 이렇게 적어놔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를 하나 적어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벡터는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를 대응시키면요. 일단 정의대로 가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다시 알파의 0,1과 1,0과 베타의 0,1로 다시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게 얘는 그냥 제가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 따라서 간 거예요. 이게 좀 숫자가 빠졌는데. 얘는 지금 그냥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따라서 간 거고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여기의 원소잖아요. 여기의 원소는 항상 베이시스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친구는 어, 얘를 잠시만요. 일단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A에 이렇게 틀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다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B에 1,0 A 플러스 B에 0,1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꼬였다 했더니 이게 아니라 괜히 또 그런데 얘를 어떻게 찾았냐면요. 얘를 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제 1,0을 보내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기죠. 그 다음에 0,1을 보내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길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다시 이건 해보죠 그냥 1,1이 돼요. 네, 1,1은 다시 쓸 수 있죠. 이렇게 1,0과 0,1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1이 여기에서의 1이고요. 여기에서의 1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매트리스가 1, 1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1,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1, 1이 나오겠죠. 자, 이것만 보면은 뭔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아마 그 약간의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건데 네. 지금 이제 x라고 하는 베이시스는 1,1과
1,2예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지금 R2를 카이에 관한 베이시스 썼고요. R2를 카이에 관한 베이시스 쓸 거예요. 근데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할게요. 1,1을 보내면은 1,0을 보내면은 1,1이죠. 1,1. 그러니까 지금 얘를 가져온 거예요. 베이시스를. 얘를 보내면은 계산해 보면은 지금 A가 1111이기 때문에 이게 2,2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얘를 이렇게 보겠다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즉 사실 얘를 카이의 세계에서 x의 세계에서 보면은 1,0이에요.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거인 거죠. 그럼 얘는 이 카이의 스케일 카이라는 베이스 세계에서 보면은 이제 2,0인 거죠. 그랬을 때 이 L의 카이는요. 첫 번째 컬럼 벡터가 2,0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1,1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얘를 마찬가지로 1,2를 보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란색은 0, 1인 거죠. 그 카이라는 베이시스 세계에서는 0, 1인 거예요. 그 얘를 보내보면요. 이게 3, 3이 나올 텐데. 3, 3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3, 0인 거예요. 그래서 얘에서는 3, 0이 나와요. 지금 오퍼레이터로 보면은 같은 오퍼레이터인데 제가 베이시스를 바꿔서 보니까 매트리스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는 베이시스가 다양하니까 그 계속 모든 베이시스에서 조사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베이시스들을 베이시스와 상관없는 무언가 이론들에 대해서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주어진 매트리스는 1111인데 얘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기준으로 한 매트리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매트리스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제가 베이시스를 바꿔서 봤을 때 어쨌든 베이시스 바꾼다 소리는 모든 원소를 제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얘를 였다 곱한 결과랑 얘를 L에 대입한 결과가 원래 달라요. 근데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매트리스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찾은 게 있어요. L, X, X가 2, 3, 0, 0인 거를 찾았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해볼까요? 2배의 1, 1 더하기 3배의 1, 2. 자, 그럼 얘를 L을 타고 보내면은 그냥 이거죠. 2,0과 0,3을 곱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일단 이 계산마저 해보면은 4, 0 더하기 9, 0이네요.
그러면 이게 13.0인가요? 좀 이상한데? 아, 네. 그러면은 다시 쓰면은 13에 1인 거죠. 그러니까 13, 원래는 13,13이에요. 얘는. 자, 지금 저희는 얘를 이용해서 한번 보내봤어요. 네. 네네네네. 그거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lx는 1111x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대로 보내보면은 얘는 이렇게 써야 되죠. 5,8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얘를 보내면은 1111에 얘를 보내는 거죠. 계산해보면은 이게 13, 13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냐면요. 베이시스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베이시스가 일단 존재하니까 베이시스에 대한 정보는 잊어버리고 그 베이시스를 앞에 붙는 이 개수들만 모아놔가지고 새로운 좌표계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 좌표계는 그러니까 좌표계를 만들었다는 소리는 여기에서 놀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들은 항상 매트리스 폼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이제 베이시스에 의존해서 어떤 매트리스 찾아가지고 그 매트리스의 곱으로 표현하는데 매트리스가 베이시스가 바뀌어버리면은 오퍼레이터는 똑같은데 매트리스는 바뀌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야 돼요. 그거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지금 이거 좀 뭔 내용인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3점이 나갔으면은 다음 주 수요일쯤에 수요일인가요? 아, 목요일인가요? 그 원래 수업이 화목? 그러면 목요일쯤에 나가실 텐데 어 그때 아마 좀 더 네, 그 교수님의 그 유창한 수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낼게요. 지금 더 하면 여러분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는 오늘 했던 거 처음부터 다시 쭉 한번 가보고 뒤에 연습 문제가 좀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